부산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거래는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정지역 대상 해제 등 규제 완화 군불대는 정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사항이 있죠. 우리가 지금 과거 1999년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이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이 투자의 시대로. 이때부터 우리가 IMF를 넘기면서 이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돼 버렸죠. 여기서부터는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부를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났던 1981년도, 80에서 1981년도부터 투자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9년 정도, 20년 정도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저축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한국의 경우는 1999년도 이후 2000년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그러면 2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죠. 정권이 6번 바뀌었습니다. 이 6번 바뀌는 동안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6번 중에 5번이 규제 지역을 만들었어요. 전 국토를. 특이하죠. 그런데 한 번은 전 국토를 비규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비규제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특이하게 모든 지역을 비규제로 만들고 그리고 반값 아파트 같은 이런 공급에 올인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았던 시기죠. 그러면은 이 6번 동안 22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은 비규제가 모든 국토가 비규제가 되었을 때 가격이 잡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국토가 규제 지역이 됐을 때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집값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 하나 되니까 그 옆에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규제 지역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규제 지역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또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풍선이죠, 풍선. 그 다음에 여기 또 규제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또 비규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또 옮겨 타는 거예요. 이 현상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 5번째 정권들이 5번의 정권들이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았던 정권은 유일하게 이명박 정권인데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는 집값이 하락했다. 유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투기 지역, 투과 지역이라고 하죠.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 투과 지역은 49개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은 지금 몇 개가 지정되어 있었나요? 1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이 풍선 효과를 하면서 두더지 잡기 한 거예요.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빨간색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전부 다 시뻘겋죠. 전부 다 시뻘게. 제주도까지 다 시뻘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규제 지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규제 지역을 만들면서 희소성을 계속 돌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이러한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전국의 집값을 전부 다 올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규제 지역을 이제 조정 지역,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컨센서스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대구는 지금 무조건 규제 지역에서
좀 해제될 것이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량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그리고 또 하나 정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성적 기준이 있죠. 그냥 정성 말 그대로입니다. 양, 성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보면 된다는 건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기준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한 달에 5%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정성적인 정량적인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토는 전부 다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구가 왜 1순위가 돼야 되냐? 여기서 특이한 건 무엇입니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지금 대구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이 공급이 어느 정도 많냐면은 이 공급을 수요가 채워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는 무조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대구가 1순위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도시들이 차례차례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니까. 규제가 묶여서 집값이 안정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지 비로소 안정이 됐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유력하게 되는 곳들이 부산이죠. 그리고 경기도권은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지역 풀릴까 지금 현장 분위기를 뭐 지금 본다고 그러는데 아마 얘기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 위주로 풀릴 것 같다는 지금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14개구 이번에 조정지역 풀릴까라는 문제인데 이것의 가장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풀어야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거 나눠서 풀면 안 돼요. 나눠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집값 올라갑니다. 나눠서 풀면. 나눠서 풀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양극화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 묶일 때가 중요하죠. 묶일 때 어떻게 물렸습니까? 구를 중심으로 묶었습니다. 구. 무슨 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식으로 묶였죠.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 단위가 아닙니다. 읍면동 단위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풀 때도 구를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운대는 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죠. 읍면동 단위로 풀지 못했는데 그럼 해운대라고 모두 다 좋은 입지에 있느냐? 아니죠. 동 단위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차별화되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들이 가장 효과를 보려면은 다 같이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게 다 같이 푸는 게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구, 사하구, 사상구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 먼저 푼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게 이겁니다. 자 서울과 부산의 차이점은 입지별로 부산 같은 경우는 입지별로 가격 편차가 덜하다는 겁니다. 가격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뭐 S급지라고 하는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 순차적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몇십억 차이죠. 뭐 기본이 무슨 30억 차이 나고 서울의 지금 최고가 아크로 리버파크 국평이 46억이니까. 근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편차가 없어요. 편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 번에 풀지 못하고 하나하나 풀었을 때의 문제점은 양극화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래 회복이 여기서도 좀 제목에 나왔네요. 자 크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효과적으로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래 회복이 어렵냐? 자 지금의 집값을 거래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거 금리도 금리.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금리입니까? 자,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좀 깨끗하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기준금리가 1.75%인데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주담대 금리는 여기서 스프레드를 2%를 더하면 되죠. 그럼 평균적으로 3.7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신용도에 따라서 7% 혹은 8%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 신용도에 따라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뭐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아주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의 신용 등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7%, 8%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집값을 좌우하는 것 자체가 금리라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은 기준금리 1.75%면 아주 저금리입니다. 그러면 3%대 중반 정도 아니면은 지금 뭐 국책 이런 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3% 초반까지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7%, 8%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지역을 푼다고 해서 거래가 회복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도 보셨던 지금 조정 지역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이거죠. 가격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 편차가. 부산에서 아주 좋은 입지에 뭐 수영구, 해운대구 이런 입지 아파트들 해봐야 뭐 10억 초반이에요. 그런데 내륙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구, 수영, 뭐 산상구도 마찬가지고 뭐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떻습니까? 보통 7억 8억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편차가 거의 낮다 보니까 2억 정도에서 최대 5억 정도면은 완전 S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이러한 양극화가 되느냐? 만약에 조정 지역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급지부터 나눠서 조정 지역이 풀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금리라는 것도 변동금리일 경우는 금리가 영원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떨어지는 금리 하락기가 오게 되겠죠. 결국에 금리도 어떻습니까? 평균에 수렴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2억 정도를 더 주고 3억 정도 더 주고 한 5억 정도를 더 주고 내가 50년 정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50년. 네, 주담대 50년 끊어가지고 S급 입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란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풀다, 투기과열 푼다, 투과지역 푼다, 뭐 투기지역, 뭐 투기과열지역 푼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든 안 풀리든 큰 효과가 없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편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한정입지라고 하는 해안가 쪽의 아파트들과 비해안가 쪽 내륙 지역의 아파트들과의 편차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의 전 지역을 풀든 아니면 일부 지역부터 풀든 안 풀든 저는 이 양극화라는 문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가격 편차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대출 금액만 내 집을 팔고 대출 금액을 조금만 더 얹어버리면은 S급지로 간다는 거죠. 해안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정 지역이 먼저 풀리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정 지역인 곳들과 하면은 조정 지역인 곳보다는 거래는 좀 더 회복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순서죠. 어디로? 희소성이 있는 입지로, 조망권이 있는 해안 라인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현재 부산 아파트의 양극화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네, 해안 쪽과 비해안 쪽의 양극화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의 편차가 이제 조정적 해제라는 이 화두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좀 편차가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